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자, FOMC 회의가 지금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제 첫 유효장이 지나갔고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락이 엄청 심한 그런 장이다. 어제 오전과 비교해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죠. 소폭 하락했다. 등락은 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조정 지지선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지선이 이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 역시도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버 역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어제 제가 17일 날그 엑기스다라고 말씀드린 그 전도표가 정확하게 예측대로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실버 역시 지금 뭐 두 어떤 흐름, 골드 실버 역시 흐름 방향 비슷합니다. 3일장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가 등락이 심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뭐 어제 오전장과 비교를 하면 큰 차이는 없죠. 3650불에서 40불 그 사이에 지금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횡보했다. 대신에 이제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버는 오히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우행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축해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실버는 상승하고 난 이후에 거의 뭐 행보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 역시도 등락이 심했지만 뭐 조정장이었다. 이제 오늘 아시아 시장을, 이제 어제 뭐 아시아 시장 지나갔고 오늘 지나가 보면 방향성은 거의 조정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국제 시세가 3,646불 6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1만 3천원, 팔 때가 62만 5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8,993만 2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41불 87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770원, 팔 때가 6,52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246만 6천원, 246만 6천원의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미국의 3대 증시는 다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 국채도 단기, 장기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4.108, 어제가 4.073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25bp 정도가 35bp 정도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달러도 지금 살아 올라왔죠. 96점 뭐 있는데 97포인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골드는 상승 행보를 갈 수밖에 없고, 행보 내지는 하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 아까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97.027, 어제가 96.687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대신에 국채 수율도 올랐기 때문에 골드는 뭐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고, 이 행보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94원, 어제가 1388원이었죠. 한 6원 정도 올랐다. 그 다음에 WTI 유가는 뭐 비슷합니다. 어제 63불 65센트인데 오늘 63불 61센트, 4센트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올라왔죠. 지금 어제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FOMC 회의 발표나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출렁거림이 있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3대 증시는 뭐 다 상승을 했고, 이 뭐 자산 시장은 나름대로는 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단은행, 영국 중앙은행이 그 기준금리, 어제죠, 기준금리가 4% 동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금리가 거의 비슷해졌죠. 예. 미국이 이제 4.25에서 4.5 있는데 이제 4%에서 4.25가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겠죠. 영국도 4%에서 4.25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이제 금리가 맞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이제 BOJ,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12시 금리 회의를 한다 그러죠. 외환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실업보험 청구 나왔죠. 23만 1000건, 뭐 예상보다 하회를 했다라고 하지만 23만 1000건이면 굉장히 높죠. 그래도 예상보다 뭐 낮게 나오면서 어쨌든 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부분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러한 현상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형님이 지금 영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 우리 이제 국빈 방문하면 대기업 CEO들이 참여하듯이 미국에 이제 뭐 대기업 CEO들 다 참여해서 영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번영 합의라는 것을 양국이 서명을 한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AI나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선두적인 어떤 이런 이제 IT 기술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미국이 영국에 대미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국이 영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국빈 반영하면 선물 보따리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금 또 트럼프 형님 그렇게 얘기했죠. 중국과 무역 합의가 가까워진다, 관세를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답을 했죠. 완전히 중국한테 꼬리가 잡혀가지고 괜히 일본 동맹국 혈맹 우리 한국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고 있죠. 뭐 어쨌든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입니까? 거기에 아마 트럼프 형님 올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도 오르고, 그러면 이번에 APEC의 이 회의가 굉장히 매머드하게 커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국제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제조업이 23.2가 나왔다 그러는데 1월달 이후 최고랍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이제 경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대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탄탄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그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발언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뒷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또로한테 무릎을 꿇었다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미국 행정부의 입김이 지금 연준에 너무 많이 작용을 한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의 이 연준 이 임원들,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연준 멤버를 나눠보면 10대 9로 나누어졌다. 뭐 그래서 이 어떻게 봐보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사실 지금까지는 연준은 미국 행정부 대통령의 이 완전히 입김이 작용이 안 되는 그런 쪽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 연준 위원들 교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연준의 입김 힘이 많이 실리죠. 행정부 힘이.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 금리,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부분은 어쨌든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대통령이든 자기 임기 내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돈을 좀 많이 풀어서 뭐 잘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 부분 역사를 남기려고 하죠. 그때마다 이제 그 연준하고 많이 부딪히죠. 그러려면 이제 금리를 자금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살고 있죠. 그 국채를 연준이 사주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금이 풀어지는 겁니다. 물론 연준가 100%다 사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사지지만 그 국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연준에서 손을 쓰죠. 예. 그러니까 연준이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쩔 때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 정책의 에너지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부 대통령이 계속 그런 입김을 작용을 시키면 결국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 위원이나 이 총재들 그 면면을 봐보면 8대 9 정도로 나눠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디에 힘을 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몇 파든 아니면은 비둘기파든 그 어느 부분이 장악이 되면 그런 정책이 갈 수가 있는데, 8대 9 정도 되면 10대 9 정도 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준 다 차기 연준 위원장이 이제 그런 어떤 선에서 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골드 실버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상승했다가 조정이냐, 상승해서 계속 상승할 거냐, 1번 2번이 상승해서 조정할 거냐, 2번 상승하고 난 뒤 하락할 거냐, 3번이죠.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서 봐보면 2번이 가장 유력한 어떤 구도인데, 자,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하고 난 이후에 2번이면 조정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이 1차 조정 라인이고, 골드는 이제 이 130일의 든든한 저항선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질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골드는 큰 리스크가 없어 보인다. 물론 이미 여기 이 부분까지는 열려 있죠. 여기 빠질 수 있는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1차 지지선 요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 조정장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오늘 이제 주말장이죠.
주말장에 영향을 주는 월요일장인데 오늘 월요일까지의 이게 조정을 받고 여기서 뭐 행보를 할 거냐 아니면은 상승할 거냐 아니면 빠질 거냐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주말장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런던 뉴욕장에서 뭔가 흐름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도표에서 10월달 12월달 이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10월달 12월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하락보다는 행보장 내지는 하락하더라도 이 큰 하락 없이 조정하는 수준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드렸지만 그 0.25%의 그 금리 인하는 이미 여기서 다 시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0.25를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10월달 12월달에 금리 인하의 방침이 찍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안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하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선 반영된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저항선을 지금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가 볼 때 실버는 조정하고 난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골드는 최근 들어서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면서 크게 상승했고 여기에 이 박스권에서 금리 발표 나오기 전까지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모은 어떤 그 구간이 짧아요. 그런데 실버는 보시다시피 여기가 거의 열흘 이상의 그 이 기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버는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상승세가 엄청난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우리 국내 지금 실버 1kg 바가 없어서 풍기가 났다 하지 않습니까? 제발 2~3년 전에 내가 그렇게 사놔라 할 때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이 경상도 그 남자라 쑥떡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때는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18불 뭐 19불 20불 때는 무조건 사놔라 그렇게 얘기했죠.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그럼 지금 난리가 났겠죠. 자, 오늘 주말장입니다. 이제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흐름은 골드는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점에 내려왔을 때에 오히려 한 뭐 길게는 2~3년 짧게는 뭐 6~7개월 정도를 보고 저점에서 부분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1kg 실버 바 사러 나가니까 분기가 돼서 없더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뭐 그럼 그래뉴로 사도 됩니다. 그래뉴로 사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뭐 꼭 안 가르치셔도 알겠죠. 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어제 장도 중요했지만 오늘 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를 어느 부분에서 받을 거냐. 지금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 지지를 받고 우상향 할 거냐, 뭐 이 정도 선에서 또 흐름이 우행보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고, 골드 역시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지를 계속 받을 거냐, 안 그러면 박스권 밑으로 이탈을 해서 뭐 적정한 부분에서 스톱을 하고 행보를 할 거냐,
이렇게 쭉 가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구간이라 그랬죠. 이 선도 이 부분이 아니라 구간에서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선에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런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행보를 하겠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우리가 130일 동안 봐왔던 이 구간처럼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큰 이제 고비는 넘겼잖아요.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가 왔을 때에 상승이냐 하락이냐 양 방향에서 조정을 갈 거냐 이 부분 1차적으로 결정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금리 인하를 처음 했을 때 영향이 어떻고 두 번째 했을 때 어떻고 세 번째 했을 때 어떻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걸 참고하시면서 시황을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주말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셔서 승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